그럼 이번에는 우리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장기간 동안 마스크 쓰면서 사실 우리 표정이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전부 우리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이러면 범죄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이렇게 그 지친 어떤 상황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 같은 게 생기는 네. 이런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복할 수 있나요? 블루라고 하는 게 이제 우울증이라는 말의 영어식 표현인데 이게 우울하다. 이제 그레이하고 블루가 항상 어떤 우울증을 대표하는 단어인데 그레이는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앞에 코로나가 붙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우울증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원인이 명백하고 이 시기가 지나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과정에 생겨난 여러 감정적인 부정적 변화를 우리가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부른다면 이 코로나가 해결이 된다면 블루도 상당 부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요. 문제는 뭐냐? 안 끝나요. 이 터널을 우리가 들어온 지가 벌써 거의 반년이 넘어가서 한 계절, 두 계절, 지금 세 계절째 들어가고 있는데 이 계절이 지나서 또 한 번의 계절을 맞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 또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떤 감염 질환이라든지 나에게 장기적인 불행이 닥쳐오면 제일 먼저는 주의하게 됩니다. 주의해서 딱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약간 분노 상태로 들어가요. 분노 상태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우울 상태로 들어갑니다. 우울 상태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완전히 좌절 상태로 들어가요. 이런 단계를 가지고 사람은 사실상 포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그 사이 개입할 만한 상황이 있어서 그게 잘 개입이 되면 개선이라는 걸 우리가 또 증상의 호전이다 혹은 증상의 완전히 그 종료라는 상황을 이제 맞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끝나지 않은 장기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 중에 하나가 뭐냐? 경제적 대처인데 지금 여러 면에서 경제적인 여러 지수들이 우리가 향후 어떤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죠. 근데 이게 일단은 현실적으로 다가왔고요. 자영업자들 포함해서 뭐 취준생들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예기 불안이에요.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예기 불안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이 두려움이 안 왔어. 안 왔는데 미리 그 미래에 있을 두려움을 당겨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지금 거의 9개월 넘게 10개월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이 텐션이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끊어져 버리거나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긴장의 의미가 없어지면서 끊어져 버리면 완전히 정말 끝장이 나는 거고 늘어져 버리면 이게 약간의 우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코로나가 끝난다면 사실 코로나 블루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와 관련된 복합적인 여러 요소들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또 함께 그 좁은 집안에 응집돼 있는 것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이걸 가정한다면 이제 몇 가지 해법들이 눈에 보이겠죠. 첫 번째는 뭐냐? 일단 거꾸로부터 가보면 우리가 한 가족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밖에 나가지 말라 특별히 어르신들 아이들 각별히 조심해야 되니까 나가지 못하면서 집안에서는 밖은 우울하고 축축한데 이 안쪽은 미친 듯이 덥고 뜨겁고 그 시스템 에어컨이 고장난 것처럼 집안에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해묵었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2단계 아래로만 좀 내려가면 그래도 마스크하고 바깥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밖에 나가서 햇빛 받으셔야 돼요. 50일 넘는 장마를 진짜 몇십 년 만에 우리가 경험했고요. 햇볕도 못 받죠. 집안의 집은 좁은데 응집돼 있죠. 그러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짬나면 나가고 흩어지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런 생활 방식 갖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집 안에서 보통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싸움도 집 안에서 하는데 집 안에 모여있지만 싸움은 웬만하면 나가서 하셔야 돼요. 부부나 특별히 가정이 아니라? 네, 그렇죠. 나가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면 보통 그 싸움이 크게 번지는 일은 많지 않아요. 시선이 있어가지고요. 길거리에서 싸우라고요? 아주 카페가 제일 좋죠. 카페. 카페. 네, 네. 네, 카페가 닫으면 길에서 한번 싸워보시고요. 거의 못 싸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어떤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취업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이거는 백방으로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것인지 또 이 관련해가지고 어느 명령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문을 뜯어보시고 클릭 계속 하셔가지고 이런 노력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맨 마지막 이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사회적으로 뒤숭숭한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듣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강화하고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뉴스를 하루에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보면 세상 일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줄이셔야 돼요. 이것만 해도 코로나 블루는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햇볕을 많이 못 보신 분들은 비타민 D 좀 섭취하셔서 미리 우울을 약간 예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그게 그 비타민 D가 좀 그런 역할도 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비타민 D 하면 우리 이제 밖에서 흡수가 안 돼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밸런스 그 중에서도 우울에 관련된 밸런스 또 뼈의 건강에 관련된 걸 많이 알고 있는데 뼈 건강이 일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명료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우울증을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요즘 그 왜 길거리 가다가 그 갑자기 그냥 뭐 화가 뻗쳐가지고 저 생판 모르는 사람 뭐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쵸. 마스크 왜 안 썼냐 이런 말 했다고 막 운전기사 폭행하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뭐 해외 토픽 보니까 중국에서도 그 가정부라 같이 한 가족에 집에 자주 있다 보니까 이혼율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화를 내는 이 현상도 코로나 블루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오랫동안 칩거했고요. 그리고 사실 모든 가족은 우리가 다른 집은 다 행복한 것 같죠. 다른 집 문제 더 많아요. 우리 집도 문제가 있을 뿐이지 다른 집도 뭐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다만 안 들킬 뿐이에요. 모든 가족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대개는 일종의 분산, 에너지 분산 과정을 대부분 거치면서 어느 정도 항상성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이를테면 집안이 막 싸워. 근데 이제 남편이 혹은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와. 그러면 거기서 환기가 좀 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상 집에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처음의 감정보다는 많이 가라앉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는 항상 우리에게 발생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이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마치 우리가 재채기를 하고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건 우리를 조절하기 위한 일련의 항상성 반응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족 관계에도 항상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환경들 중에 우리 에너지를 분산할 수 있을 만한 이런 환경들을 좀 만들면 좋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갑자기 막 묻지 마. 이거는 이제 일단은 오랫동안 뭔가를 하지 못했을 때의 감정이 웅축돼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나 혹은 정신병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드물게 나타나지만 이게 뉴스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부각되는 면도 있어요. 실제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이상하다, 갑작스럽다 이런 경우가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걸 뉴스로 반복적으로 보니까 하루에 한 건 있었는데 이걸 한 10건을 본 것처럼 이런 느낌이 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봐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제일 중요한 방법, 제일 좋은 방법 피하세요. 네. 나쁜 뉴스는 보지 말고 네. 행복한 뉴스만. 근데 그 이 코로나 블루로 표현되는 이런 우울증들이 네. 이 나이에 따라 또 계층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울하면 굉장히 우리의 어떤 속도만 해도 되게 느려질 것 같고 또 뭐든지 뭔가 좀 천천히 움직일 것 같고 밥도 잘 못 먹을 것 같고 잠도 잘 못 잘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향성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놀라울 정도로 우울증이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보통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시지 이럴 때가 있어요. 요거 보통 우울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을 거의 못 자지만 어떤 사람은 과수면 상태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과수면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뭐 13시간 이상 거의 신생아처럼 주무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분들도 우울증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시기에 있어서도 우울증 걸리면 야, 이제 밥이 안 넘어가 돌 씹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분은 야, 저렇게 먹는데 무슨 우울증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식에 첨단을 걷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평소와 비교를 통해서 이 사람의 변화와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울의 양태라는 게 단순히 천천히 뭔가가 이루어지고 뭔가 잘 되지 않고 부족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정반대편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울의 양상으로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우울증 관련해서는 코로나 블루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이전서부터 워낙 그 우울증 환자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특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상실감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또 보면은 왜 그 소외감 같은 거 네. 느끼는 분들도 많고요. 일단 중년 이후에 우울증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전 세대가 다 우울해요. 아, 그래요? 전 세대가? 네, 전 세대가 다 우울하고 그나마 우울에 대한 통제가 잘 되는 시기가 중년이에요. 아, 나이가 있으니까 경험도 많고. 나이도 있지만 의무도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위로는 부모들 여전히 부양해야 되고 아래쪽으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이 돌봄이 아직 끝나지 않거나 혹은 이제 시집장가 안 가고 부모 옆에 들러붙어 있는 애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완전히 늙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 이상 젊지도 않은 그 세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감이 이분들의 우울을 조금 낮추는 이런 이제 기능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상실이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었던 아이들, 이 육아라는 영역이 종료가 되는 것.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이라든지 은퇴와 맞물려 가지고 내가 평생 해왔던 그 반복적인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그건 상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그전하고는 일상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20, 30년 해왔던 일상이 무너졌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너지는 것이 있다면 새로 세울 공간도 있는 거예요. 무너진 자리는 늘 평탄화 작업하고 또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우리가 어떤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일으켜 세울지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울하다 생각하거나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울하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우울하다 싶을 땐 이 사람의 일상의 패턴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뭘 하고 그다음에 몇 시에 저녁을 먹은 다음에 몇 시에는 잔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또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약간 조금씩 변수가 있을 수는 있어도 일주일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전문가도 찾아가고 상담을 받고 이런 노력도 필요한데요. 일단 제일 먼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항상 같은 시간에 전화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들쭉날쭉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2번 한다. 그러면 수요일 날 저녁 8시 아니면 뭐 금요일 날 저녁 8시 그때 맞춰서 알람 딱 해놓은 다음에 전화하는 거야. 수요일에 잘 있었니? 수요일에 잘 있었니? 뭐 잘 있었어. 그럼 뭐 별일 없지? 별일 없어. 왜 전화했니? 그냥 내 금요일 날 또 전화할게. 8시다. 꼭 받아. 끊는 거예요. 아, 그거 자체가 큰 위로가 되나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요일, 금요일 8시가 되면 처음엔 지겨운데 그다음부터는 요 2개의 사건을 통해서 일주일이 돌아가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나한테 늘 믿을 만한 사람이고 알람처럼 나에게 규칙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말도 할 수 있지만 나와 함께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 다음번에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우울증에 빠진 사람한테 네.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로 힘내.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던데요. 그거는 우울증의 정도에 따라 조금 달라요. 우울증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진짜 세상만사 다 귀찮습니다. 그리고 낼 힘이 없어요. 낼 힘 있으면 너나 먹고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하고 싶을 정도니까. 그래서 그때에는 사실 우리가 어떤 우울 상태라고 한다는 걸 꼭 병리적으로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우울할 수 있고 우울해서 그래도 우울한 순간이 있다가 이렇게 툭 빠져나오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약간 우울한데 우울증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우울감 이렇게 얘기하죠. 우울증이라고 한다면 2주가 넘도록 잘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맨날 우울하고 한시도 기쁜 순간이 없이 2주 이상 이렇게 지낸다? 그럼 우리가 이때 우울증일 거야 라고 진단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진단이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냐? 초기에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성으로 넘어가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만성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자기의 패턴이 우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먹혀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삶의 패턴이 그냥 지배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에겐 손을 내밀어 가지고 끌어올려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때는 힘내 이런 것보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 금요일날 5시는 나다 이렇게 너와 나 사이의 연결끈이 항상 규칙적으로 연결된다는 거 알려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힘내 이런 것도 괜찮은데요. 그냥 가끔 뭐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가 더 낫죠. 그리고 초기 우울증일 때는 힘내하는 거 괜찮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한테 힘내라는 얘기 안 하면 그것도 신경질 나요. 아니, 나는 지금 정말 힘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데 힘내라고 그러면 더 짜증난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울이 조금 깊은 상태인 거예요. 그거를 그의 시선마저도 거절하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강도를 그 사람이 어떤 행동들을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우울증의 강도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조금만 자극을 줘도 뭐 말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약속을 했을 때 약속에 응한다든지 이런 건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전화를 해도 시큰둥, 만나도 얼굴 표정도 없고 보니까 시기의 변화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 얼굴빛도 많이 달라져 있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자거나 거의 안 자거나 해서 약간 좀비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이 뭔가 우울감이 조금 증상으로 나타나서 우울증으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요새는 인터넷이 좋잖아요. 네. 전 국민이 다 절반의 의사예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셔서 DSM-5라고 있습니다. DSM-5 해가지고 우울증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전 세계의 정신과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진단 기준들이 다 나와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얘가 이건 것 같아 혹은 내가 이건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고요. 요새는 이제 우울증 검사 테스트하는 것들이 이제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워낙에 많으니까 한 번쯤 들어가서 내가 살펴본 그 친구의 증상을 한번 이렇게 본다면 얘가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특별히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면 보통 가족 아닌가요? 가족이 서로 제일 모르죠. 그런가요? 그럼요. 보통 유전자만 공유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게 또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특별히 연령이 젊을수록 되게 친구들에게 많이 좀 의존하거나 부모가 모르는 정보를 친구들이 아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긴 그렇죠. 실제 가족이라고 해도 지방 들어가면은 남보다 못해요. 그래서 가족이 만일 꾸준히 지켜볼 수 있고 그런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면 가장 운이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한두 명의 친구들이라도 그 변화를 읽고 노력해 준다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극단적인 결과를 맞거나 큰 고통을 오래 겪는 일은 아마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만성적인 이제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 우울증 환자의 네네. 어떤 케이스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시 코로나 블루로 오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제 좀 갑작스러운 외부 환경에 의해서 네. 이제 생긴 내 생활에 제약을 받으면서 이 짜증이 그 답답함이 생기면서 이게 커진 거니까 네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더더욱 좀 뭐라 그럴까 그 어떤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충격에 의한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어떤 그런 그 단계의 어떤 치유법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관리법?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먼저 생각할 게 뭐냐, 우리 발상을 조금 바꿔야 돼요. 마치 우리가 이제 코로나 블루 이런 얘기하면 완전히 문도 열리지 않고 창도 열리지 않는 집안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집안에 집콕하고 있는 생각만 하시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마루에도 나오고요. 안방에도 가고 부엌에도 가고 화장실은 하루에 서너 번씩 들락날락 하고요. 그리고 약속이 있으면 밖에 나가기도 하고 요새 뭐 2단계 이렇게 아래로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그 2.5단계일 때도 웬만하면 출입을 자제하는 것 뿐이지 마스크하고 또 할 것도 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배달 오면 또 문 열어줘야 돼요. 그렇죠. 택배 아저씨는 저한테 하루에 3번씩 인사를 합니다. 저도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혀 움직임이 없는 석고 상태처럼 있는 건 아니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누가 나를 도울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사람은 원래가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셀프 기립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능력을 쥐어짜가지고 누군가에게 청해야죠. 만나자, 밥 먹자. 그렇게 해서 만나서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우울할 때는 그 청에 응하기도 싫거든요. 그러나 그렇죠. 응해야 돼요. 힘을 내서 온 힘을 다 쥐어짜가지고 우주의 기운을 다 모아서 친구의 손을 잡아서 그 친구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더 빛을 보고 그래야 내가 활동량 한 걸음이라도 더 걷고 그래야 내가 걸어다니면서 느끼는 여러 자연의 변화들 속에서 피부에 스치는 바람이 오늘의 내가 어제와 내가 다르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자주 바깥쪽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움직임 자체가 집안에서도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꽤 움직이구나 요 생각만 해도 사실은 내가 우울하기보다 그냥 활동량이 적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그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왜 우리
그 발라드 음악 듣잖아요. 네네. 그러면 약간 우울한 노래들이잖아요. 그 감상에 빠지게끔 네네. 만드는 그런 거 절대 못 듣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우울한 노래 들으면 인생이 우울해진다고 이게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좀. 참 어머니 그 노래 부른 가수들도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우울할 때는 우울한 음악 듣지 않는 게 좋고요. 특별히 코로나 블루 의심이 좀 된다면 코로나와 관련된 사건 사고는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게 다 영향을 받는 거군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마치 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좋은 물을 마시면 내가 흡습이 되면서 내 몸도 좋아지지만 나쁜 물을 자꾸 마시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몸이 계속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뉴스가 돌아가는 세상이나 24시간 뉴스 중에 해피하고 행복한 뉴스가 없어요. 그런 뉴스는 시청률이 안 나온대잖아요. 그렇죠. 좀 예. 자극적이고 네네. 뭔가 쇼킹해야 되니까. 네네. 우리 보통 심리방역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그럼요. 결국은 이제 심리 방역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어떻게 우리 지금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잘 지켜낼 것인가, 일종의 마음의 갑옷이 될 수 있도록, 또 근심의 쪽집게를 어떻게 우리가 갖출 것인가, 이런 것들, 또 마음의 방습제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미 굉장히 많은 방법들은 나오고 있잖아요. 많이 방법이 있는데 나한테 맞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위기나 아니면은 굉장히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들 중에는 우리가 많이 찾아 먹는 음식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녹차는 마음을 안정시켜요. 아니면 블루베리는 우리의 뭘 좋게 해요. 안토시아닌 뭐 조금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음식들을 모아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위로 음식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그 위로 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준다, 정신의 위로를 준다고 하지만 전 그거야말로 위로부터 온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정말로. 그래서 실제 나만의 방법, 나는 우울할 때 이 방법을 써. 난 우울하거나 약간 기분이 꿀꿀할 땐 저게 좋더라. 이게 뭐냐면 나에게 맞는 나만의 대처 방법이 있느냐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 우울이나 혹은 기분 그 꿀꿀함을 다룰 만한 2개 이상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웬만하면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떤 기질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심각하게 햇볕을 오래 못 봤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사건이 너무 치명적이어서 이것 때문에 생겨난 우울이라든지 정말 어떤 구체적인 상실을 경험했다든지 이런 사건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우울감은 내가 가지고 있는 2개 이상의 대처법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만 써도 때로는 그 2개를 다 쓰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 우울증, 이게 뭐 사실은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어떤 특정한 주제의 우울증으로 시작했지만 그 사실 이거 아니더라도 원래 기본적으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기간이 됐든 뭐 병적으로가 됐든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울지 또 그런 환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정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교수님 600만, 500만 그 세바시 조회수 나올 만하네요. 네.